열심히 삽니다.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통장은 늘 빠듯하고 인생은 어딘가 제자리인 느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아끼고 버티고 또 일합니다. 밥도 줄이고 커피도 참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는데 왜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없을까? 이게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그것조차 모르겠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주변을 보면 딱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성실하게 사는데 항상 뭔가 아슬아슬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운이 없어서일까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달라서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안 풀리는지, 그 원인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대 중반, 직장 다니면서 매달 적금 넣고, 점심은 도시락 싸고, 퇴근하면 유튜브 보면서 부업 공부합니다. 술자리도 줄였고, 옷도 안 삽니다. 여행은 몇 년째 못 갔습니다.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도 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도움이 되겠지 싶어서 몇 년째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렇게 3년을 모았는데 통장에 남은 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차 수리비 한 번, 부모님 병원비 한 번, 친구 결혼식 몇 번, 그걸로 다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올해도 아끼고, 내년에도 아끼고, 그런데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잠깐 이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40대 초반, 중소기업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 안 하고, 후배들한테도 잘 챙겨주고, 회사 일이라면 본인 일처럼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고, 팀장이 어떤 부탁을 해도 싫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시키면 된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연봉 협상 때가 되면 항상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 더 잘 챙겨드릴게요. 그 내년이 15년째 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한테 남는 게 없습니다.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다 쓰고 나면 돌아오는 건 감사합니다 한마디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합니다. 둘 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둘 다 결과가 노력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아끼고, 더 참고, 더 일하면 해결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됐을 겁니다. 이 두 사람한테는 열심히 하는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틀려 있었던 겁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 달렸던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더 많이 하면 된다고 믿는 겁니다. 더 아끼고, 더 참고, 더 일하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채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더 빠르게 가는 것뿐입니다. 아까 그 30대 분을 보면 3년 동안 절약했습니다. 도시락 싸고, 커피 참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왜냐면 정작 돈이 새는 구멍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출 습관, 소비 패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더 아끼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물이 새는 그릇에 물을 더 붓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릇을 고쳐야 하는데 붓는 양만 늘리고 있었던 겁니다. 행동의 양을 늘린 게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바꿨어야 했는데 그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손에 쥔 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지금 하는 방식,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이게 익숙하니까 불편해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불행하더라도 익숙한 불행이 낯선 가능성보다 편하게 느껴집니다. 15년 다닌 그분이 딱 그랬습니다. 회사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게 아깝고, 새로운 곳에서 잘 될 자신도 없고,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싶습니다. 근데 그 조금만 더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5년이 됩니다. 이게 나쁜 선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손에 쥔 걸 놓아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손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놓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놓지 않으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지칩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게 올라옵니다. 맞지 않는 직장이라면, 맞지 않는 관계라면, 맞지 않는 습관이라면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과를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고, 흐름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씨앗을 아무리 좋게 심어도 때가 맞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땅이 맞지 않아도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씨앗만 탓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런데 사실은 심는 시기를 잘못 골랐거나 땅을 잘못 골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혼자 힘으로만 밀어붙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에도 혼자 버티려고만 합니다. 주변을 봐야 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달리기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더 제자리가 됩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고 손에 쥔 걸 못 놓고 있고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뭘 바꿔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심히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를 양으로 측정합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더 많이 하면 더 잘하는 거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더 오래, 더 많이, 더 열심히. 근데 진짜 물어봐야 할 건 이겁니다. 지금 이 행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바빴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못한 날이 있습니다. 이메일 답장하고, 회의 들어가고, 보고서 수정하고, 그렇게 하루가 끝납니다. 그게 열심히 산 날일까요? 바쁜 것과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쳇바퀴 위에 햄스터도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한 달 후에 나를 바꾸는가? 1년 후에 나를 바꾸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해봐도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 딱 10분만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것들 중에 진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있었는가?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매일 하다 보면 서서히 행동이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쥐는 것보다 흐르게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는 게 두렵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지금 유지하는 관계,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나은 선택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게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강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으면 결국 탁해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것에 계속 매달리면 에너지가 거기 다 묶입니다. 몸은 거기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지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놓는다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 지금 자리를 비워두는 겁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게 올라옵니다. 맞지 않는 직장이라면, 맞지 않는 관계라면, 맞지 않는 습관이라면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겁이 나서 시작도 못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억지로 잡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억지로 밀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결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미래에 삽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에 좋아지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달라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뭔가 바뀌겠지. 근데 그 나중이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10년을 나중을 위해 살았는데 10년 후에도 또 나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은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쌓여서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만 보다가 지금을 다 소모해버립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게 이미 결과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결과입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제대로 사는 것 자체가 나중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가 1년 후에 나를 만듭니다. 오늘 누구와 대화했는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그게 쌓입니다. 10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드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방향을 한번 확인하고 하나라도 손을 펴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는 것은 조금씩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사는 것,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대부분 열심히 사는 분들일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왜 안 풀리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손에 쥔 게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 먹고 나서 딱 10분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 열심히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통장이 갑자기 두둑해지거나 인생이 한 번에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천천히 바뀝니다. 근데 분명히 바뀝니다. 6개월 후에 내가, 1년 후에 내가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을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달려왔던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열심히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